우리 희망인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언론의 말도 안 되는 조작질을 좀 볼게요. 가장 큰 게 이제 부산이 재미없다. 앞뒤 다 잘랐어요. 네. 이게 포털에 주말 내내 부산 비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원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균형 발전이나 뭐 인재 부족 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 줘야 된다. 부산이 좋은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지만 재미없잖아, 솔직히. 재밌기는 한데 강남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거다, 젊은이들한테는. 그렇죠. 뭐 요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산의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면 부산도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이미 이걸 갖다가 부산은 재미없다고 비하를 했다. 라고 계속 언론은 써내고 있는 거죠. 일단 재미없다가 비하인지 모르겠네. 재미없어요. 부산. 제 부산 출신 아닙니까? 아니 원래 부산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 아, 부산 사람 재밌는데. 그래? 네. 근데 너만 그따위야. 저도 재밌죠. 재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근데 이게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청년들이 다 일자리 찾아서 떠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서울에 집중돼 있고 뭐 모든 기반 시설이나 뭐 직장 뭐 이런 게 다 서울 경기권에 다 집중돼 있거나 아니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공장 많은 울산 쪽이나 이쪽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청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도 스타트업 아닙니까? 스타트업은 또 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회사들인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10년 전이지만 거기서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면 제 또래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근데 그거는 부산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산업의 특징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물류 관련한 또 부산부터 오래 있었던 그 지역 토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이권 내지는 부동산까지도 다 핵심 요지를 다 쥐고 있어. 이게 신개발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더 발전하기도 힘들 뿐더러 발전한다고 한들 기득권에 토착돼 있는 세력들의 이권을 보존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제2의 도시인 부산도 그런데 다른 지역 도시들도 더 심하면 심했지 부산보다 좋지는 않거든요, 진짜. 다 서울에 집중돼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부산도 그 정부가 물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모로 사업들을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관광도 훨씬 커질 수 있고요. 그렇죠. 주변 항만이나 이런 쪽에 들어온 뭐 도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부산은 상징적인 위치로 놔두고 기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쪽 지역하고 연계한 산업 컨테이너망을 확충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제 북극해 물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초기지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늘 보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자꾸 묻히는 거예요. 지역 토호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흔한 재개발도 못하게끔 만드는 게 부산이거든. 그리고 거기는 다 정치권이고 뭐고 전부 다 저쪽 당이 옛날부터 다 잡아와가지고 민주당 시장 된 것도 몇 년 안 됐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인규도 다 못 채우고 끝났잖아요. 지금 LCT 같은 안 거 됩니다. 또는 부산시장 힘들어요. 비리 같은 것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산 갔을 때 솔직히 물어봤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쁜 놈인 줄은 아는데 거기 있는 그 돈 많은 선배님이 그런 거야. 야, 우리 나쁜 놈인 줄 왜 모르냐. 근데 우리 먹고 살라고 하니까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하고 컨택해왔던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하고 이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끈끈하게 더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당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런 개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새로운 세력들이 부산 안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그러한 세력들을 청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뭐 위로 내지는 힘을 얹어주기 위해서 찾아간 거고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역을 가는 데마다 부울경에서는 특히나 젊은 층들하고의 만남을 다 가졌습니다. 네, 울산에서도 그랬죠. 예. 청년들하고의 만남을 가졌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정치권의 뭐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을 불러서 앞으로 바뀌어지게 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던 게 이재명 후보라는 거죠. 이게 진실성인 거야. 맞습니다. 가서 국밥이나 먹고 소주나 먹고 마스크 안 하고 동원자들 데리고 시장 훑고 다녀 사진 남겼다고 그래서 그게 유세가 아닌 거거든. 그리고 뭐 애들 모아놓고 뭐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뭐 똑같다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얘기하다 온 거잖아 그때는. 여기는 듣고 청년들이 그냥 바로 물어보고 현장에서 바로 이재명 후보가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울산에서 청년 대담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얘기도 이걸 폄하하려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기성세대하고 세대 차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꼰대 맞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머슴인데 머슴이 우아하고 뭐 이렇게 찾아야 될 게 있냐? 난 일 잘하는 행정가고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청년들의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 저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 그리고 여기서 뭐 내가 영상으로 봤는데 보니까 그 분배 관련해가지고 분배에 대해서 이게 청년은 그 사람은 아마 국힘당 지지자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데 뭐 성장을 더 해야 되지 않냐 분배보다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분배가 있어야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게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게임에서 돈을 다 잃으면 다시 판돈 주지 않느냐. 그 게임에서 뭐 게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왜 그러냐. 그게 판돈이 없으면 게임에서 아예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경제도 똑같다. 이거를 살 사람이 수요가 없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이거 수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에 맞춰서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윤석열이 이런 말 했으면 그게 기사로 나왔을 거야. 근데 제목은 거의 다 대부분 나는 꼰대다가 기사예요. 넷마블. 네, 넷마블. 그렇죠. 넷마블이 개편을 잘 주죠. 네, 하루에 10번씩 줍니다. 네. 올인나면 10번 동안 재충전을 할 기회를 주죠. 윤석열이 아마 했으면 뭐 윤석열 청년들 눈높이에 맞춘 무슨 비교 뭐 이러면서 소통 이어가 뭐 이러겠지. 네.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항공사업 이쪽으로 해서 핵심 그 산업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울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조선소 우리나라 최대 조선소 단지가 모여 있는 지역이고 거기 다 공장이에요. 울산은. 울산 거제를 합쳐갖고 거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 벨트예요. 그리고 지금 카이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항공 사업에 모태도 지금 거기에서 키워져 나가고 있잖아. 공장 10배로 늘리고 있어 지금 카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 그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된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공장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한테 좀 더 큰 희망과 좀 더 발전적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니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언론이라는 마음으로 널리 알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네.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하면서 뭐 쭉 있는데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린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된다. 윤석열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간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는 주변 분들하고 얘기할 때 다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 언론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팩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저희 이제 애청자분들이랑 톡을 하다 보면 나 오늘 미장원에 가갖고 미장원 원장님이 개소리 해갖고 내가 한 소리 해주고 왔잖아.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한번 해주고 나니까 내 속이 되면 시원하대. 왜 우린 참아요?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지금 현재 문정부가 언론 탄압하고 조작한다고 뭐 난리를 치고 다니면서 뭐 빨갱이다 막 그런 소리 해요. 아휴.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겠습니까? 국정원에다가 전화해서 신고합니다. 그럼 도망간대. 어차피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일당을 받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큰 소리로 떠들어요. 저도 한번 옛날에 지하철 타다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 한번 촛불 집회 때. 야, 이 촛불 집회 나오는 새끼들 다 빨갱이야. 막 이러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야. 주변 사람 다 들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가고 아저씨, 내가 그 빨갱인데 목소리 좀 줄여서 통화하세요. 딱 째려보더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 있는 빨갱이들이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목소리 좀 줄이시라고 라고 그랬더니 바로 다음 칸에 넘어가더만요. 즉 냅두면 그렇게 짖어도요 한 번만 가서 한 소리만 해주면 그냥 꼬리 내립니다. 그거는 이제 송 작가님 같이 덩치 크고 아, 그런 약간 거야?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해야지 효과가 문화나도 잘하는데? 에이, 안 될걸요. 예. 여성분들이 하면 특히 안 되고. 아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꼭 여자나 젊은 여자들 좀 나이 어려 보이는 어려 사람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기고만장해요. 맞아요. 네. 선택적 분노입니다. 나는 무서워. 할배들이 나 때리려고 와. 너무 무서워. 진짜? 어. 그냥 난 촛불 집회에 나갔을 뿐인데 막 저 멀리서부터 욕하면서 오더니 설마 나야? 그랬는데 나야. 나를 헐. 향해서 왔어. 난 저 할매를 모르는 할매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함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이게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언론들이 또 무슨 언론 탄압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여튼 자유로운 희한해. 언론 환경에서 무슨 탄압은 얼어주고. 언론 자유도 아시아에서 최고인데 지금 무슨 언론 탄압이야 지금. 네, 아무튼 이렇게 답답한 국내 정치의 환경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한꺼풀만 벗겨내고 보면 됩니다. 언론 한꺼풀만 벗겨내고 보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송작가 TV, 저는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송작가 TV를 알리는데 저하지 마시고 송작가 TV를 통해 들은 얘기를 갖고 팩트로 조지세요. 네. 여러분이 이깁니다. 근데 팩트로 조지면 꼭 그러네. 이 어린 놈이 어디 뭐 아니면 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할 얘기는 다 하세요. 자꾸 어른이 어른 행사하려고 하면 아저씨 몇 평 살아요? 하고 물어봐봐요. 바로 꼬랑지 내립니다. 네. 요즘은 나이 세상에. 먹은 거, 나이 먹은 거 자랑 아닙니다. 아들 회사 어디 다녀요? 집 몇 평 살아요? 대박. 차 못 타요? 이 세 가지면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오. 네. 요즘 세상이 그래요. 네.